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나름의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24,000달러 주변을 오르내리면서 돌파를 위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200주 이동평균이 자리한 22,800달러 위에 올라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주간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200주 이동평균 돌파가 확정됩니다. 굳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보다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진 모습입니다. 추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단순히 기분 탓만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데이터적으로 강세 전망에 대한 부분에 조금은 더 힘이 실린 모습인데 선물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롱 비율이 모두 늘어난 상황이고 마진 거래자들 역시 약세 베팅을 꺼리는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후퇴보다는 반등에 맞춰진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플이 SEC와의 소송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정말 엄청 많이 낭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세를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나름의 실적 발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XRP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49% 늘었고 XRP 기반의 국제 송금 솔루션 ODL 거래량은 전년 대비 무려 9배나 늘었습니다. 미국 SEC와의 소송이 리플의 성장에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과 더불어서 리플 CEO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미국 떠나겠다 이렇게 말한 이유 이런 것들까지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훈훈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비즈니스 타임스가 선정한 샌프란시스코 만안 지역 대표 자선 기업 가운데 하나로 리플이 선정된 겁니다. 지난해 이 지역에 무려 5,400만 달러를 기부해서 기부 랭킹 3위를 차지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시스코 이런 기업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이 정도면 미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기업으로서 사회 공헌 작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임팩트 있는 존재감을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7월을 마감하고 8월을 시작하는 시기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하반기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여러모로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종합적으로 잘 바라보시며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4,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면서 이 구간 저항 해소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200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선 상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금 상황만 유지해줘도 땡큐이고 24,000달러 위에서 지지를 또 잘 받아준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진다라면 정말 오랜만에 중립 단계 수준으로 완화된 투자 심리 상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후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42% 초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2,213달러 아래로 하락하자 황소 세력은 하락 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서 다시 이동 평균 위로 가격을 끌어올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 평균은 강세 크로스오버를 마무리했고 RSI가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황소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수 세력이 24,276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비트코인은 28,171달러를 향해서 랠리할 수가 있고 이후에 32,000달러가 목표 지점이 될 수 있다. 반면 24,276달러 아래로 더 하락할 경우에는 다음으로 주시해야 될 구간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2,000달러 부근인데 만약 여기가 뚫릴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21,589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지지를 받는 걸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랠리를 벌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200주 이동평균은 모든 강세 랠리의 기본 조건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늘상 전폭적인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엄청난 강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짧은 멘트를 통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함께 제시한 차트를 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이 1080.4% 상승했는데 이제 이번 강세장의 동일한 상승 비율을 대입한다라면 무려 28만 달러가 된다, 이런 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시점은 2024년 중반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라봤을 때는 다소 조금 많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2024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정말 상상 이상의 상황을, 그런 현실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7월의 긍정적인 마무리가 8월에도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7월 월간 캔들의 마지막 날 비트코인은 강세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흐름이 8월에도 계속될 것 같다, 이게 바로 썸머 랠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직접적으로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24,000달러 돌파의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데이터적으로는 프로트레이더, 이 고래들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우선 선물 시장 상황을 분석했는데 후오비와 바이낸스, OKX 거래소의 레버리지 롱 비율을 통해서 프로트레이더들이 바라보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20일부터 26일까지 14% 조정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와 후오비, OKX 모두 이 레버리지 롱 비율을 늘렸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이낸스의 경우에는 공매도 비율이 1.22에서 1.20으로 소폭 감소한 유일한 거래소였다. 하지만 이 영향은 OKX 거래자들이 강세 베팅을 늘리면서 상쇄됐는데 비트코인이 24,000달러 지지선을 깨는데 실패한 뒤에 패닉 매도가 없었다는 것은 강세장 분위기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 트레이더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24,000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마진 시장 상황도 분석하면서 마진 거래자들이 약세 베팅을 꺼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마진 대출 비율이 높으면 시장이 강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이게 낮으면 약세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7월 21일 8.6으로 4개월 최저치 바닥을 기록했다. 현재 이 비율은 13.8을 보여주고 있는데 폭넓은 마진으로 스테이블 코인 대출을 선호한다라는 점에서 강세 상황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거래 포지션을 활용하려는 트레이더가 늘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빌린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 매수를 늘리려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고 통상 이건 약세장이 아닌 강세장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분위기는 약세보다는 강세장 분위기에 더 가깝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이 상승한 것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코인데스크는 CME 비트코인 3개월 선물 프리미엄이 7월 초에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현재 4.2%로 상승했다라며 기관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바이낸스에 상장된 비트코인 3개월 선물 프리미엄은 오히려 하락해서 CME 프리미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건 소매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해외 플랫폼의 분위기는 여전히 신중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소매 투자자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소매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랠리는 지속성을 갖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CME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 상승이 시장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즘 월가에서는 실적 발표가 한창인데 리플은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리플은 올해 2분기에 4억 8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전분기 대비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측은 주문형 유동성 ODL 채택이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이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인 ODL 확장이 이어지면서 ODL 제품의 기록적인 분기가 입증됐다. 특히 전년 대비 볼륨이 9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리플이 전 세계 곳곳에서 XRP가 돌아다니는 통로를 아주 적극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아주 반가운 수치였습니다. 글로벌 거래소에서 XRP 거래량은 지난 1분기 968억 3천만 달러에서 2분기에는 785억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은 이와 관련해서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XRP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후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리스크에 따라서 전체 자본시장, 투자시장의 약세와 맞물려서 거래소에서의 XRP 거래량도 크게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SEC와의 소송으로 불필요한 데 힘을 빼고 있으면서도 글로벌하게 국제송금 플랫폼으로서 전폭적인 확장 이뤄내고 있다는 점, 이 데이터적으로 입증된 것이기도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왜 소송에서 지면 미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밝혔는지, 또 그 자신감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리플이 샌프란시스코 마난 지역의 대표적인 자선 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샌프란시스코 비즈니스 타임스가 샌프란시스코 마난 지역의 대표 자선 기업 가운데 하나로 리플을 선정했습니다. 리플은 지난해 이 지역에 5,400만 달러 상당의 기부를 진행하면서 순위적으로는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함께 이름을 올린 곳이 로키드 마틴, 시스코 이런 기업들인데 미국 내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의 자선 사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나름 사회 공헌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풀면서 사회 공헌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기업의 기본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정답은 간단합니다. 미국 SEC만 정신을 차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좀 어려운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문어대가리 아저씨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연일 규제권 확보, 이 밥그릇 확보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플랫폼을 SEC에 등록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코인이 증권으로 등록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진짜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 의회가 법으로 정하든 행정부가 시행령을 공포하든 일련의 입법 작업을 통해서 규정되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이 규제 기관 가운데 한 곳의 위원장이 이렇게 나서서 밥그릇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 여론이 상당한 상황인데 왜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갠슬러는 이런 거에도 성이 안 찼는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증시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주식시장과 같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하나로 묶는다. 이런 플랫폼은 수백만, 수천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사고 팔도록 지원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플랫폼들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제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진짜 이 인간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언급된 증시나 증권을 상품으로 바꾸어서 바라보면 그게 또 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증권으로 바라보지 않고 상품으로 바라봐도 갠슬러가 말하는 이런 주장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뭐를 어떤 방식으로 정교하게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할 것이냐,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의회 청문회에서나 명확하게 밝혀야 될 입장을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나름의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그냥 신규 규제기관 만들어서 전문성 갖추는 게 가장 베스트한 대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갠슬러가 하도 거지 같은 주장을 이어다 보니까 여론도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이제 갠슬러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블랙록과 뱅가드 등의 기업들이 미국의 석탄 산업을 피하면서도 ESG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면서 이 중국 석탄 에너지 기업에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런 윗선이 놀랍다. 뭐 이런 내용이 핵심인데 진짜 웃긴 건 갠슬러 개인 자산의 90%를 뱅가드가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갠슬러 개인은 의회 승인 없이 ESG 공개를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의 재산 대부분은 ESG 면제를 받고 있는 중국 기업에 투자되고 있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상황이 구성이 되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불명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멘트는 존 디튼 변호사의 멘트입니다. 인간의 위선이라는 건 정말이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계 지점이 없다. 한계 영역이 없다. 뭐 이런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가진 놈들이 더하다. 이건 역시 동서고금을 불문한 진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살피시면서 나름의 전략에 맞춰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